국가보안법을 폐지합시다. 안 됩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인데 어떻게 폐지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뜨겁습니다. 74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온 국가보안법, 이 법을 없애야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시대에 맞지 않는 악법이라며 폐지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냐 안보냐 양쪽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과연 국가보안법 정말 폐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76년 역사의 국가보안법, 그 모든 논란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말이 자주 들리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왜?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드디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은 이 국가보안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폐지하자는 것인지, 왜 폐지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언제 왜 만들어졌나?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이네요. 그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세워졌죠. 그런데 문제는 남과 북이 서로를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서로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바로 그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국가 활동을 막아야 한다며 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보안법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침략한 적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고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독재 정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은 매우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처벌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북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민주화 운동가들, 노동운동가들,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했을 뿐인데 간첩으로 몰렸다는 억울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화되었으니 국가보안법도 없애거나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폐지하자는 쪽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계속 대립해왔던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국가보안법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합니다. 둘째,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셋째,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누군가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면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북한과 접촉하거나 북한을 위해 정보를 전달했다면 당연히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북한 노래를 부르거나
북한 책을 소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되나? 가볍지 않습니다. 반국 가단체 구성이나 가입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찬양 고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불고지죄,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매우 엄격한 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다. 1948년에 만들어진 법을 2025년에도 그대로 쓰는 게 맞나? 폐지 찬성 측은 이렇게 묻습니다. 76년 전에는 전쟁 직후였고 남북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열렸고 개성공단도 운영했고 금강산 관광도 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법은 옛날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생각하고 말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 아닌가? 폐지 찬성 측은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북한의 교육제도 중에는 배울 점도 있다고 말했다고 칩시다. 이것이 북한 찬양일까요? 아니면 학술적 토론일까요? 국가보안법은 이런 것들을 모두 범죄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순수한 학술 연구나 예술 활동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장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독재 시절처럼 또 정치 탄압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무기였습니다. 민주화 운동가, 학생, 노동자, 교사.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감옥에 갔습니다. 폐지 찬성 측은 민주화된 지금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네 번째 주장 다른 법으로도 충분하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 형법에도 내란죄, 외환죄가 있습니다. 군형법, 군사기밀보호법 같은 다른 법률들도 있습니다. 이런 법들로도 충분히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굳이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가보안법 같은 법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주장 국제사회의 권고. 유엔도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았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같은 국제인권단체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이라면 이런 법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쪽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장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휴전일 뿐 평화협정은 아직 없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전은 전쟁을 잠시 멈춘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아직도 북한과 전쟁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 북한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다. 북한은 헌법에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물 풍선을 날리고 GPS 전파를 교란하고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 간첩과 종북 세력의 활동이 우려된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간첩 활동을 막을 수 없다. 실제로 지금도 북한 간첩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찬양하고 주장을 퍼뜨리는 이른바 종북 세력의 활동도 막을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네 번째 주장 다른 법으로는 부족하다.
형법의 내란죄, 외환죄로는 한계가 있다. 폐지 찬성 측은 다른 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반대 측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란죄는 폭동을 일으켰을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말과 사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것은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외환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사상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활동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5번째 주장 국민 여론도 찬성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반대 비율이 높습니다. 6.25를 겪은 세대는 북한의 위협을 잘 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없앤다고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주장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왜 하필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오나? 일부에서는 이번 법안 발의가 순수하게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 국가보안법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거나 고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시대, 1987년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처음 본격화되었습니다. 독재 시절의 악법을 이제는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김영삼, 김대중 정부, 1990년대에도 계속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펼치며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 했습니다. 2000년에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죠. 이때 이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오히려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도 했지만 또다시 경색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다시 불붙은 논쟁.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야당이 국회의석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통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과 그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입니다.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폐지까지는 너무 과격하다. 개정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합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정치쇼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반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에서는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래도 반대가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야당이 강행하면 통과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해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폐지 찬성 측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폐지 반대 측은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없애야 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와 자유, 인권과 안전, 이 모든 것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서로 존중하는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적이 아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